서영아, 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우는 서영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너 지민이를 두고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너가 한 모든 거짓말들은 뭐고? 거짓말이요? 전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짜 신분으로 나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돈을 대주고 아이까지 버린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뭘 해줬나요? 전 그냥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지민이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너는 대체 누구야? 진짜 이름이 뭐냐고?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완벽한 아내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이만 두고 사라진 아내의 모든 거짓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한지훈이 회사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주말 동안 아내 윤서영과 생후 6개월 된 아들 지민과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이가 생긴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설렜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조금 있으면 집에 도착해. 지민이는 잘 지내?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을 보내던 서영인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아마 지민이를 돌보느라 바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며 지우는 다녀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서영이 수고했어요 라며 현관으로 나와 맞아주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민이의 울음소리만이 거실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영아. 지훈이 거실로 들어가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거실 바닥에 놓인 바구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서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서영아, 어디 있어? 지훈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실을 확인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베란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영은 집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급히 지민이를 안아 올리며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뭐지?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서영이 지민이를 두고 어디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던 서영이었는데 지민이가 울고 있는데도 집을 비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지민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서 먹이면서도 계속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도 9시가 되어도 서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서영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늘 서영 씨 출근 안 했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에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지훈은 병원들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서영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런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서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만 집에 혼자 두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성인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며 일단 하루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아 서영을 기다렸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다른 집 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려봤지만 서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영의 옷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옷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액세서리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나갔다 올 사람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영만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우는 지민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오늘은 아내 없는 집에서 아이와 둘만 남겨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지훈은 정신없이 지민이를 돌보면서도 아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당분간 쉬기로 하고 지민이를 업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서영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해서 평소 자주 가던 카페나 마트에도 들러봤지만 아무도 서영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지훈의 절친한 친구인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지훈보다 1살 많은 형으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지훈아, 너 많이 상했구나. 서영이는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지난 이틀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영이 갑자기 사라진 것, 전화가 꺼져 있는 것, 직장에도 나가지 않은 것까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다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서영이는 정말 완벽한 아내라고 너가 맨날 자랑했잖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서영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은행에서도 능력 있다고 소문났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무엇보다 지민이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지훈은 서영과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영은 특별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에 말투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서영의 부모님과 언니도 와서 축하해 주었고 혼수로 가져온 가전제품들도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검소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어요. 브랜드 옷을 입어도 과시하지 않고 요리도 정말 잘했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줬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헌신적이었어요. 밤새 아이를 돌보면서도 아침에는 항상 제 아침 식사를 챙겨줬거든요. 지훈의 이야기를 듣던 민수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뭐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은행 일로 서영이가 다니는 은행에 갔었거든. 그런데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서영이라는 사람을 모르더라고. 민수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영이가 그 은행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나도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해 봤어. 하지만 정말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고. 혹시 다른 지점에 있나 해서 본점에도 문의해 봤는데 전 지점 통틀어서 윤서영이라는 직원은 없다는 거야. 지우는 민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그럴 리가 없어요. 서영이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회식도 있었고 동료들과 만나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도 믿기 싫었어.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거든. 인사팀에서도 확인해줬는데
정말 윤서영이라는 직원은 입사한 적이 없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영이는 지난 5년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던 서영이, 은행 업무 이야기를 해주던 서영이, 동료들과의 회식 이야기를 하던 서영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서영이는 매일 어디로 간 거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은행에 다니지 않았다는 거야. 지훈은 갑자기 서영의 다른 모습들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 온 부모님과 언니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영이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셔서 자주 못 뵌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명절에도 시댁에만 갔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없었고 개인적인 전화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형, 그럼 서영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 혹시 내가 잘못 알아본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지훈은 서영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영이 평소 사용하던 가방 속에서 명함을 찾아봤지만 은행 명함은 없었습니다. 옷장 속 정장들도 다시 보니 브랜드 태그가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영아, 너는 대체 누구야? 지훈은 지민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던 아내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알고 있던 서영이가 진짜 서영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영이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거짓된 모습만 보여준 것일까요?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사라진 지 일주일째, 지훈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서영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였고 지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형, 사립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야. 내가 아는 탐정 한 명 있어. 소개해 줄게. 다음 날 지훈은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소연 탐정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내분이 일주일 전 갑자기 사라지셨고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군요. 박소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던 아내와 실제 아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소연은 지훈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일단 아내분의 신상 정보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 상황도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있으신가요? 지훈은 집에서 가져온 결혼식 앨범을 박소연에게 건넸습니다. 박소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이 아내분의 가족이신가요? 박소연이 서영의 부모님과 언니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서영이 부모님과 언니인데, 그런데 결혼 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서영이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뵌다고 했거든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박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결혼 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나셨다고요? 박소연이 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분들 연락처는 혹시 있으신가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이가 관리했어서 저는 모르거든요. 서영이 휴대폰에 있을 텐데 그것도 가져가서. 박소연은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지훈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훈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결혼식 사진 속 아내분 가족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박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분들은 가족이 아니라 결혼식 대행업체 직원들입니다. 뭐라고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식 대행업체요? 네, 요즘 결혼식 때 가족이나 친구 역할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그런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업체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3년 전 한 여성이 부모님과 언니 역할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서영이 부모님도 언니도 모두 가짜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소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수로 들여온 가전제품들도 조사해봤는데 모두 렌탈 업체에서 빌린 것들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심지어 텔레비전까지 전부 렌탈 계약품입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영이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가져온 혼수품이라는 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모두 윤서영 명의로 되어 있어요. 월 렌탈료도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아내분이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네요. 박소연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다녔다는 대학교에도 문의해 봤는데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학력도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이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저에게 말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직장도 학력도 가족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만든 가짜 신분으로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박소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서영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이가 자신의 과거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눈을 피하던 모습, 대학교 동창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점, 친구들과의 만남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서영이가 저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내분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전문적인 수준입니다. 전문적이라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신분을 위조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해봤거나요.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서영이 본명도 윤서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계속 조사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 아내분의 정체는 완전히 미궁속입니다. 박소연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지민이를 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했던 아내 서영이가 사실은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소연 탐정이 밝혀낸 사실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더 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서영이는 대체 누구이고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박소연 탐정은 서영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더욱 깊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부터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며칠 후 박소연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사무소로 오실 수 있나요? 박소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지민이를 민수에게 맡기고 급히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내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봤는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박소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특정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어요. 강남역 근처의 카페 블루라는 곳인데 거의 매주 화요일마다 2잔의 커피를 주문했더라고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잔이요? 서영이가 누군가와 만났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카페에 직접 가서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박소연이 휴대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를 기억하시나요? 사진 속에는 서영과 함께 앉아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서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카페 사장님 말로는 2 사람이 자주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특히 남자분이 가끔 화를 내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의 신원을 조사해 봤는데 박소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성우라는 사람입니다. 38세, 수입업체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사업이 망했어요. 현재는 여러 곳에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훈은 최성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영이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요? 사업 관계인가요?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조사해보니 둘 사이에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성우가 자주 다니는 술집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가 술에 취해서 예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해요. 예전 여자친구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성우가 최근에 대출업체들과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소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성우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들인데 보증인欄에 윤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서영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영이가 그 사람의 빚을 보증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들이 모두 부실 채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성우가 돈을 갚지 못해서 현재 보증인인 아내분에게 독촉이 들어갈 상황입니다. 박소연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성우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영 씨가 사라진 상황을 설명하니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훈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성우와 서영 씨는 5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서영 씨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훈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서영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저와 결혼한 후에도 그 남자와 계속 만났다는 말씀인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성우의 말로는 서영 씨가 결혼 후 몇 달 뒤부터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정도였는데 최성우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서영 씨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소연이 보여준 통장 사본에는 서영 명의의 계좌에서 최성우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서영이가 어디서 구한 걸까요? 서영이는 은행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수상한 부분이에요. 서영 씨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월급이 아니라 다른 출처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소연은 최성우와의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전했습니다. 최성우가 말하기를 서영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해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모든 게 들통날 것 같다고 하면서요. 모든 게 들통날 것 같다고요?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성우에게 잠시 어디론가 사라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게 서영 씨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은 이제야 서영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 서영이는 가짜 신분으로 자신과 결혼했고 동시에 예전 연인인 최성우에게 계속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성우는 서영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나요? 지훈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박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서영 씨가 평소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울을 떠날 계획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날 밤 지훈은 지민이를 안고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영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지속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남자의 빚까지 떠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서영이를 찾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성우와의 관계가 밝혀진 후 박소연 탐정은 서영의 정체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소연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당장 사무소로 오세요. 박소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번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거예요. 박소연이 두꺼운 파일을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아내분의 신원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박소연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학력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영 씨가 말했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졸업한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대학을 안 나온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박소연이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박소연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영 씨의 주민등록 이력을 보면 3년 전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보통은 출생부터 쭉 연결되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서영 씨는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새로운 신분을 만든 거죠. 박소연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진짜 윤서영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지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진짜 윤서영이요? 네, 진짜 윤서영 씨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이민을 갔고 현재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봤는데 본인은 한국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이름조차 가짜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연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모두 조작된 것 같아요. 서영 씨가 말했던 이전 직장들에 모두 연락해 봤는데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영이는 대체 뭘 하고 살았던 걸까요?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단서를 찾았어요. 박소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영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신분을 도용한 사건들을 조사해 봤는데 2년 전 부산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사기 사건이요? 네, 가짜 신분으로 결혼해서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사건이었어요. 그때 사건의 용의자 묘사가 서영 씨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키, 체형, 얼굴형까지요.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신분 도용부터 가짜 가족까지 이 정도 수준의 조작을 하려면 상당한 경험과 인맥이 필요하거든요. 박소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소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가 사용했던 계좌들을 모두 추적해 봤는데 여러 개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윤서영 외에도 최소 3개의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가 더 있었습니다. 3개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김미영, 박진은, 이수현. 모두 다른 사람들의 명의인데 서영 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각 계좌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고요. 지우는 이제야 서영이 어떻게 렌탈비와 최성우에게 줄 돈을 마련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서영이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훈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인 것 같고요. 박소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훈 씨는 재산 피해는 거의 없어 보여요. 오히려 서영 씨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잖아요. 그럼 서영이가 저에게서 뭘 얻으려고 한 걸까요? 지훈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 안전한 은신처였을 것 같아요. 다른 사기 행각이 들통나거나 위험해질 때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위장막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지우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해서 숨어 살던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저를 사랑했던 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지민이는 정말 지훈 씨 아들이 맞나요? 혹시 친자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자신과 닮은 부분도 있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영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우는 지민이와 함께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탐정은 계속해서 서영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지민이를 재우고 있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평소 지훈이 관심 있게 보던 명품 가방 카테고리에 새로운 물건이 올라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알림을 확인했던 지훈이지만 화면에 나타난 가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서영이 평소 애용하던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서영이 결혼 1주년 선물로 받았다며 소중히 간직하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서영이 가방이야? 지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방 모서리에 있는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서영이가 실수로 열쇠에 긁혀서 생긴 그 흠집까지 말입니다.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 예쁜 공주라는 닉네임이었고 서울 마포구에서 직거래를 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판매자가 서영이일까요? 지우는 즉시 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박소연도 지훈의 발견에 흥분했습니다. 당장 만나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1시간 후 박소연과 만난 지훈은 중고거래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아내분 가방이 맞나요?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100% 확신해요. 이 흠집은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박소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계정으로 구매 의사를 밝혀볼게요. 만약 정말 서영 씨라면 직접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날 박소연이 예쁜 공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방 구매하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만나요. 약속 당일 지훈과 박소연은 미리 홍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지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 5분쯤 익숙한 실루엣이 9번 출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영이다. 지훈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서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색을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했고 평소 입던 단정한 옷차림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소연이 고용한 협력자였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영아. 지훈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대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아, 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훈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짓이요? 서영이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훈은 서영의 태도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너 지민이를 두고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너가 한 모든 거짓말들은 뭐고? 서영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전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나만 불행해야 해요?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짜 신분으로 나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돈을 대주고 아이까지 버린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뭘 해줬나요? 안정된 생활. 그런 건 제가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전 그냥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쉬고 싶었다고?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항상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평범한 주부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잘못인가요? 서영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이 잠시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이는 지훈 씨가 잘 키우실 거예요. 전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너는 대체 누구야? 진짜 이름이 뭐야?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서영이 마지막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이제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마치 이용만 하고 버린 물건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소연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지만 지훈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영과의 재회 이후 지훈은 며칠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영의 차가운 태도와 뻔뻔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를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지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소연 탐정은 서영과의 만남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지훈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 서영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소연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의 본명을 알아냈어요. 본명은 이미정입니다. 32세 맞고요. 하지만 그의 과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박소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미정, 즉 서영 씨는 7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가짜 신분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하거나 동거하면서 돈을 빼내는 일을 해온 거죠. 박소연이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모두 다른 이름,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사진 속에는 머리 색깔과 스타일을 바꾼 서영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박미라, 최은영. 모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박소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성우와의 관계예요. 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성우는 서영 씨의 연인이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둘이 함께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거죠. 최성우가 타겟을 물색하고 서영 씨가 접근해서 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요. 공범이라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최성우의 빚도 사실은 이런 사기로 번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서영 씨가 계속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박소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가 최성우를 다시 만나서 압박을 가했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서영 씨가 지훈 씨와 결혼한 이유는 단순히 숨을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나요? 지훈 씨의 회사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지훈 씨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훈 씨가 생각보다 회사 일에 신중하고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의 표적이 되었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3년이나 함께 산 건가요? 돈을 못 빼냈으면 진작 떠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서영 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민이를 가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그럼 지민이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박소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민이는 99.99% 확률로 지훈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지민이만은 진짜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최성우의 말로는 서영 씨가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서영 씨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이를 낳고 싶어 했고 정말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서영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접근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최성우가 도박빚을 더 많이 지게 되면서 서영 씨를 압박했어요. 더 많은 돈을 구해오라고요. 그런데 서영 씨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기 싫어했다고 해요. 지민이 때문에요. 박소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성우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서영 씨가 견디다 못해 도망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서영이가 나를 보호하려고 떠난 건가요? 지훈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박소연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서영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속였고 이용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과 지민이를 지키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탐정님, 서영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성우를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서영 씨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지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연을 통해 다시 만남을 요청한 지 일주일 후, 지훈은 서영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전보다 더욱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았다면서요? 서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아니, 미정 씨.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도요. 서영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민이. 당신이 진짜로 지민이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제 아들이고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착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 걱정만 하고 당신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서영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며칠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소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고 서영의 정체는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가짜 신분, 위조된 학력 대행업체로 꾸린 가족들, 그리고 최성우와의 사기 공모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거짓된 정체, 7년간 이어진 결혼 사기의 전말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서영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후회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지민이에게는 미안해요.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지훈은 지민이를 안고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훈 씨, 뒤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돌아봤습니다. 서영은 지민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잘 부탁해요. 서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지민이가 클 때까지 저금해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지훈은 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궁금해요. 지민이를 정말 사랑했나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태어나고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이런 저에게 그런 순수한 아이가. 그럼 됐어요. 지훈이 서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민이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서영은 마지막으로 지민이를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회사 일을 정리하고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회사 동료들도 많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너를 혼자 키우게 됐어. 엄마는 너를 사랑했지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지민이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확신했습니다. 완벽한 아내라고 믿었던 서영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지민이만큼은 자신의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민아, 우리 잘해보자. 아빠가 너한테는 정말 완벽한 아빠가 되어줄게. 지훈이 지민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나 원망이 아닌 오직 아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의 기억들은 천천히 아물어갔고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완벽한 아내는 환상이었지만 완벽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다짐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은 지민이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 끝나고 진실한 부성애로 가득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